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백유함의 파직을 명하라고 잇따라 아뢰니 의논하여 처리하겠다고 답하고 인하여 비변사에 문의하라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2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정주사의 적반사 백유함이 아뢰기를 주사가 하나의 작은 기록을 내어주면서 신에게 보라고 하기에 신이 막 베껴 쓰려고 하는데 주사가 사람을 시켜 도로 가지고 들어갔으므로 신이 기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대개는 양경리가 그대 나라에 도착한 지 여러 해인데 국왕이 한번 주본을 올려 양경리의 귀국을 보류한 것은 국왕의 후득한 도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주본을 올린 것이야말로 황상을 속이면서 나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나는 일찍이 난처한 처지에 빠지지 않았다. 국왕이 단지 나라 안의 일만을 논했을 적에는 황제가 어람하면서도 노하지 않았는데 국왕은 무슨 연유로 여러 배신을 시켜 감과 한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이토록 번거롭게 하소연하게 하는가. 배신은 국왕에게 전해 아래요. 여러 배신들에게 다시는 다른 아문에 어지럽게 고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내가 다시 주본을 올리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30일 M자 첫 번째 기사 급사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관악 유생들이 급사중에게 정문하고 통곡하면서 호소하였습니다. 급사가 답하기를 정주사가 국왕을 참조한 것은 오로지 양경리의 일을 힘써 구원했기 때문이니 비단 황제와 안에 있는 제신들만 결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선에서 나온 다른 대속 관원들도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대들은 국왕에게 아뢰어 안심하고 뜻을 정해 이 기회를 잃지 말고 이 외적을 말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4권 선조 31년 9월 30일 M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참소한 자가 허위를 날조하는 것이 너무나 흉측하고 교활하니 온 나라의 원통함으로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백유함은 이미 적반사의 소임을 맡고서도 해동 기략의 두 입을 미리 알아서 상달하지 못하였고 제본을 올릴 때도 탐색해서 알지 못하여 국가의 막대한 변고를 통보가 전파된 뒤에야 비로소 알게 하였으니 그의 사신의 직책을 형편없이 받던 죄는 결코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속히 파직을 명하여 모든 사람들의 뜻을 쾌하게 하소서. 백유함을 나국하는 일에 대하여 전자에 대관이 비염하는 말에서만 나왔고 별다른 논개가 없었습니다. 비변사의 아렘도 다만 예전대로 인물을 살피면서 조정의 처리를 기다리자는 것으로 말하고 나국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로 별로 없었습니다. 본원의 계사에 대하여 회개할 때 감히 일찍이 의논하여 아뢰지 않은 일을 분명하지 않게 입게 하였으니 그 살피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비변사 유사 당상을 추구하도록 하소서. 과도 아문에서 날마다 호소하는 일은 군부의 원통함과 분함을 긴급히 여기어 몹시 박절한 심정에 허둥대면서 깨끗이 밝힐 정도를 바란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변사의 회개는 곧 번잡스럽다고 핑계하니 지금은 이 변무가 어떠한 종류의 일이기에 오히려 번잡스럽다고 거린단 말입니까? 모든 관원들이 피를 뿌리며 아문에서 죽기를 기약해야 될 것이니 예전에 아랜 대로 시행하셔서 군부가 지극히 원통한 일을 만나는데
감히 느슨한 말로 대수롭지 않게 회개하였으니 의의가 없음이 너무도 심합니다. 비변사 유사 당상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구는 아른대로 하라. 비변사 유사 당상의 추구와 백유함의 일은 꼭 급급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호소하는 일에 대해서는 밖에서 살펴서 하라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호소하는 일은 비변사에서 살펴서 하도록 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30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급사 도감이 아뢰기를 급사가 묻기를 국왕이 종사를 보는가 하기에 신이 통역관을 시켜 고하기를 우리나라가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긴 지 200여 년에 갑자기 망극한 참소를 입었으므로 우리 임금은 신하로서 이런 악명을 들었으니 천지 사이에 용납해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시금을 전폐하였다. 또 정사를 보지 않아서 심지어는 어사가 오는데도 교회에 나가 맞이하는 예를 행하지 않았으니 온 나라의 시민들이 몸둘 바를 모른 채 허둥지둥하였다. 그런데 어제 노야가 아침에는 자문을 보내어 도탁게 고하고 저녁에는 또 자관을 보내 나오기를 요청했으므로 우리 임금이 노야의 지극한 뜻을 감히 어기지 못하여 힘써 명을 따랐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답하기를 반가운 일이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진병할 때를 당하였으니 남의 말 때문에 이를 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조정에서 따지지 않음에 있었으랴 이제 이를 본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다 하면서 꽤나 기뻐하는 기색이었다고 합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백사권 선조 31년 9월 30일 임자 네 번째 기사 마 제독의 접반사 이광정이 치게 하였다. 도산의 적세가 성하여 제독이 난색이 있는 듯합니다. 22일 밤에 외적이 습격하여 명나라 군사 5명이 피살되고 1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원정의 외적은 명나라 군사가 죄다 소탕하여 30여 명을 목베고 포로로 잡혔던 1천여 명을 데리고 나왔다 합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간사한 자들의 도끼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온 나라 군신들의 원한이 천지간에 사무쳤습니다. 과관이 비록 힘을 다해 누명을 씻어준다고 하지만 재본을 올리기 전에는 국가가 여전히 무함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변사는 마땅히 결사적으로 날마다 호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번거롭다 핑계하고 다만 변모하는 글이 완성되기만을 기다리니 매우 부당합니다. 심상하게 추구해서는 다스릴 수 없으니 유사 당상을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이미 추구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영의정류 성룡이 상차하기를 조정에서 대신을 대우하는 것은 본래 채모가 있어 죄가 있건 없건 마땅히 예의로서 진퇴시켜야 하고 소나 말처럼 메어 놓을 수 없으며 대신도 또한 조정의 채모를 생각하여 진퇴할 때 염치를 차려야 하고 감히 무례하게 하인이나 종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은 조정에 있은 지 30여 년에 국가에 보답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말년에는 결국 간인이라는 오명을 얻어 온 평생을 그르치고 말아 성상께서 알아주신 은혜를 저버렸으니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부리가 유생들이 신을 공박한 상수를 등초해 가지고 와서 신에게 보였는데 말을 하자니 엮었고 보고 있자니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의 잘잘못을 논할 뿐만 아니라 전일의 잘못을 되추어내고 신의 마음속까지 공박하여 죄목을 나열하여 수천마디를 진술하니 옛날 노기와 이 인보의 악도 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소가 한번 나와 조정에
전해졌고 사방에 전파되었으며 중국 사대부의 이목에 전달되어 씻어 버릴 수 없게 되었으니 신은 어디를 가나 간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어리석게 물러갈 줄 모르고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록 염치 없는 하인이나 종도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 더구나 명색이 대신인 자이겠습니까? 국가의 채무로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사가 시급한데 신 때문에 이처럼 지체하고 있고 조정에서도 또한 처리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 신은 더욱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교외에 엎드려 고적을 깔고 보를 기다리니 용해로 쫓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시 국문에 들어갈 의리가 없습니다. 삼가 빌건대 상상께서는 여론을 굽혀 살피시어 신의 직책을 빼앗아 충실하고 정직한 자에게 주시고 유사에게 내려 신의 주의를 다스리게 하면 인심이 모두 복종할 것이고 사기가 크게 진작되어 국가 일이 잘 시행될 것이며 신도 또한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어 아무런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신은 한없이 부끄럽고 항공함을 견딜 수 없어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런 말을 따질 것이 뭐 있겠는가? 나와서 국사를 보살피라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혼문관 부교리 이점이 상소하기를 삼가 전일 양사가 재차 피염한 것을 보건대 신이 전후 인피한 말을 일찍이 듣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홍문관에서 트집을 잡아 말하니 지금 본직에 있으면서 끝내 묵과하기에 어려운 형편입니다. 복합하던 이튿날 양사가 모두 모였기에 신이 변무사의 행차가 아침에 들었으면 저녁에 떠나는 것이 옳은데 서울에 있는 대신들이 모두 가려고 들지 않고 있다. 나의 뜻은 시급히 대신을 보내자고 요청하고 싶은데 동료들의 뜻은 어떠한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대사한 이 형국은 머리를 숙여 다른 것을 쳐다보고 집이 홍경씨는 영의정이 갈만한데 현재 중책을 맡고 있으니 어떻게 나갈 수 있겠는가? 또한 대신 중에 우의정처럼 일을 잘 처리하고 주선하는 자가 없으니 상께서 보내려고 하는 뜻도 반드시 이 때문이다 하였고 대사관 윤도는 지평의 말이 따를만 하지만 조어에 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신으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시급히 진주사를 보내자고 요청하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간, 황정철, 지평, 송석경, 정은, 정홍익 등은 모두 한마디도 없이 입을 다물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이 또 접반사의 임무는 중국 장수가 하는 바를 반드시 살펴 알아내야 하는데 백유함은 이처럼 막중한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경씨는 나도 논지하고 싶으나 다만 정응태의 노여움을 살까 염려된다 하고 윤도는 유함의 잘못이 없지 않으나 다만 이 일은 중대하지 않으니 아울러 합계한 중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신이 이 두 가지 조항을 두세 번 변론하자 윤돈이 먼저 계사를 짓고 난 뒤 지평이 논한 그 조항을 첨가하여 삽입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양사는 뜰로 나가서 앉고 장령 김 의원이 막중에 머물러 초안을 작성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이 그 초안을 보니 그 중에 전부터 이와 같이 무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전하께서 태연하게 처리하니 지금 어찌 이처럼 하십니까?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의원이 별난 초기에 중국에서 조선 국왕이 적과 모의하여 그 짓으로 왕을 만들어 의주에 와서 강 건너기를 요청한다고 하여 요사 황응량이 나와서 국왕의 진위를 관찰하였으니 내가 이를 말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신이 이에 대해서는 내가 미처 듣지 못했다. 그때 일은 참으로 이와 같은 다르니 만약 삭제하지 않는다면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니 의원이 진한 먹물로 삭제하였습니다.
신이 또 내가 말한 두 조항을 어찌하여 삽입하지 않는가 하였더니 연돈이 다만 시급히 진주사를 보내자고 요청하면 조정해서 처리할 것이고 유함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소하여 논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반나절이나 논란했는데 여러 동료들이 따를 듯이 하다가 따르지 않고 잠시 인정했다가 돌이켜 인정하지 않으니 서로 믿는 동료의 의리가 과연 이와 같을 수가 있는가 하고 즉시 일어나 나와서 비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양사가 서로 논란하다가 해가 기울어서야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말한 것을 7사람이 듣지 못했다고 하니 신이 감히 스스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쇠미한 가문 출신으로 집에서는 친척들의 도움이 없고 조정에서는 이끌어주는 세력이 없습니다. 신이 어떻게 감히 군현들의 곁에 끼어 명기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신의 직책을 교체시키시오. 망언의 죄를 바로 잡아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5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김력 부응격 홍경신 수찬 심애기 상차하기란 국군이 불행하여 애군을 만나 정응태가 심지어는 외적을 끌어다가 임금을 배반했다는 등의 말로 우리나라를 모함하여 황제를 현혹시켰습니다. 만일 간용의 계획대로 되었다면 필시 대의사가 무너지고 말았을 터인데 황제께서 현혹되지 않고 정론이 일어나 모함당한 일이 거의 밝혀졌습니다. 진주사를 보내는 것이 하루가 시급한데 간사한 의논이 횡행하여 대신이 참수를 당하고 있으며 조정의 일은 심히 분열되어 주초를 감정하는 일까지도 주장하는 자가 있어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면서 온 나라가 원통하고 다급하게 여기는 일을 자꾸 지연시키고 있으니 신들은 심장이 썩으려고 합니다. 대저 간사한 자들이 남을 모함할 때는 반드시 임금의 마음이 동요되는 틈을 탑니다. 그러므로 저 재앙 일으키길 좋아하는 무리들이 변모하는 것은 시급하지 않다는 말을 내어 좋은 제목으로 삼고서 어진 자와 정직한 자를 해칠 계획을 하면서 변모하는 일을 무너뜨리려 하니 참으로 참혹합니다. 신들이 윤홍과 유숙 등의 상소를 보니 그들이 대신을 모함하고 사료를 일망타진하려는 계획이 매우 교묘하였으며 두 선원 무렵에는 유생의 이름을 빌리고 남의 사주를 받아 더욱 심하게 모함을 하였습니다. 대저 유성룡은 성상께 인정을 받아 시종의 반열에 있은 지 이미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국사에 손을 댈 곳이 하나도 없는 이토록 위급한 때를 당하여 왕명을 받들고 혼란을 평정하기를 도모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오래도록 국사를 대처하는 지위에 있었으니 그간 시행한 일의 잘잘못과 이해에 관해서는 성상께서 잘 아시는 바이므로 한마디로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청백하게 처신하고 진심으로 국가를 염려한 일에 있어서는 옛날 사람과 비교해도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결백을 자수하여 교유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남들이 다 아는 사실로 더욱 속일 수 없는데 간악한 자들이 이리저리 죄로 얽어매니 이것은 성룡 한 사람만 모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세의 청류를 모두 중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서로 규합한 것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전일 경솔하고 추잡한 자들이 서로 사귀고 작당하여 더러운 짓을 하였으니 패리한 행실이 정의에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청선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속에 감정을 품고 뜻이 같은 자들과 결탁하여 남을 모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못된 무리들이 앞을 다투어 서로 붙조차 밤낮으로 추종하여 신복이 되어 은밀히 사수를 부렸는데 그들의 이 작태에 사람들이 모두 붕괴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친한 자들까지도 걱정하였습니다. 지난번 한두 명의 전랑이 그들과 무리를 지어 억지로 현직에 등용시키려고 하다가 혹 뜻대로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거짓말을 꾸며 당상을 모함하고 우롱하였습니다. 당상이 이 때문에 서로 병을 구실 삼고 물러갔으나 조금도 개념치 않고 정석에 붓을 던지며 항의하여 보고 듣는 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군량을 수송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일이어서 명령을 받고 담당하는 자가 앞뒤로 이어졌건만 혹은 대중이 모인 곳에서 불평하는 말을 늘어놓고 대관으로서 출사한 자가 한 사람만이 아닌데 혹은 직언을 거리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소장을 낸 것은 비록 남을 모함하려는 오래된 계획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사로 보낸 것이 실로 그들의 노여움을 격화시키고 변모하는 일이 마침 그 시기였으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한 가지 일로 인하여 위로는 임금을 현혹시킬 수 있고 아래로는 자기의 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여 이에 거짓말을 만들어 성상을 속이려는 계략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가기를 청하지 않은 것으로 규피했다가 했다 하고 전하께 시사를 청한 것으로 색책했다 하였습니다. 대개 자기를 청하는 것은 대개 가기를 청하는 것은 혹 사세히 해롭고 시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시급히 여기는 바인데 그 말의 잘못이 이처럼 심합니다. 한기가 멋대로 날뛰는 참소를 당하자 왕도가 축출당했고 사마광이 간사하다는 참소를 당하자 종맹이 축출을 당했으니 명확하게 분별하고 과단하게 결정한 뜻을 천년 후에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정과 호우를 잘 분별하여 이를 맡은 신하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말게 하소서. 신들이 일이 많은 지금 성상케 번거롭게 아뢰는 것이 부당한 듯 하나 생각건대 송나라가 남쪽으로 옮길 때에 또한 몹시 어수선하였는데 당시 대현들이 국가를 위해 도모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간사한 자들이 붕당을 만들어 국론이 안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지금 시비를 명백히 분변하는 것은 실로 매우 절실한 것이고 또한 본가는 바로 공론이 있는 곳인데 만약 이때에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 현재에도 밝히지 못하고 후세에도 드러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근심에 쌓여 굶고 있으니 신들의 구구한 뜻도 또한 이에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유의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 말을 무얼 그리 따질 것이 있겠는가마는 유념은 하겠다 하고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를 부득이 밤에 결정할 일이라면 모르거니와 전일 밤중에 차자를 올렸으니 이 무슨 사체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군문 접반사 노우지기 아래기를 중로 차관이 와서 말하기를 지난 28일에 동제독이 들어가 사천을 공격하여 80여 명을 참액하니 나머지 외적은 달아나 신체로 들어갔다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의정 이덕경이 치게 하였다. 수군이 예교에 접근하자 외적이 나와 싸워서 유격 계금은 오른쪽 팔에 탄환을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고 탄환을 맞아 죽은 중국 군사는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유제독은 운제거를 제작하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집이 송일이 대선 정창년과 와서 아뢰기를 임금의 지극히 원통한 일이 천만 뜻밖에 발생하여 우리 동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슴을 치고 원통해하며 변모하는 일이 하루가 시급하다고 하였는데 사신을 임명하는 데 있어 당초에 서울에 있는 대신으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심에 놀라고 공론이 발생한 것이며 대신들의 항의와 선비들의 상소가 빗발치듯 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영의정 유성룡은 이미 명령을 받은 지가 여러 날이 되었는데도 다만 그 남들이 배척하는 말만 끄려하고 황제께 호소하는 일의 시급한 것은 따지지 않은 채 한결같이 회피하여 주고까지도 완성하지 못하여
점점 지체되니 신들은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남들의 비판이 발생하는 것은 오로지 이 일 때문으로 첫째는 그릇되게 핑계를 만들어 회피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사신각의를 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도리어 이것을 혐의 삼아 지연하고 있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경은 기꺼이 갈 만한 것이 아니고 도성을 떠나는 것도 이곳에서 벼슬하며 지내는 것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한번 차자를 올린 뒤에는 스스로 떠날 차비를 해야 옳습니다. 유생의 상소 중에 비록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어 성비로 이미 유고하였으나 대신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당하여 어떻게 밝은 성을 내어 대사를 거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속히 문서를 마감하며 적시 발송케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2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상차하기란 신은 주의 악이 너무 커서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없으므로 황야에 물러가 날마다 중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 때문에 대신이 자리를 비우고 진주사의 행차도 또한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니 신은 염려스럽고 낭패되어 진퇴할 것을 잃었으며 가슴을 치고 하늘에 호소하면서 죽으려 하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이 처음으로 대간의 장계를 들여다보니 이는 바로 조정에서 국사로 인하여 서로 경책한 말이고 논한 바도 한 가지일 뿐이었습니다. 신은 도리어 마땅히 잘못으로 받아들여 불급한 바를 힘써야 하겠기에 하루 동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정에 나아가 사신가는 일을 주선했는데 이어서 신을 공박하는 상소가 답지하여 말이 더욱 긴박하게 되었으니 이는 신하로서 태연하게 있을 바가 아니었습니다. 성균관 유생들의 최후 상소는 신을 공박하기에 있는 힘을 다하였는데 말단에 논한 바는 신이 차마 읽을 수도 없고 차마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대저 관학은 바로 훌륭한 선비들이 모인 곳이고 논한 바는 한간에서 한두 사람의 사적인 말과 같지 않아 당연히 일세의 공론이 될 수 있으니 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령 신이 따질 만한 것이 못된다 하여 머리를 들고 힘을 내어 정사당에 들어가기를 평소와 다름없이 한다면 전일에 비록 권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이로서는 권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찌 공론을 멸시하고 대신이 되는 자가 있겠으며 또 어찌 온 나라 사람들이 권관이라고 지목하는데 그대로 국사를 맡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치는 지극히 밝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신은 형세와 이치가 모두 궁핍하고 정신이 혼란하여 조만간 죽게 되었으니 조처해 주시어 신으로 하여금 편안히 눈을 감고 지하에 들어가게 하소서. 하염없는 눈물로 머리를 조아리며 아랫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이미 하유하였으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선조 실업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2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마 제독 접반사인 이 광정이 치게 하였다. 제독이 내성에서 후퇴한 뒤로 두려워하고 겁내는 마음을 두어 현재 경주로 퇴진하려고 합니다. 선조 실업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2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윤돈을 형조 참1호 송석경을 지평으로 정홍익을 병조 좌랑으로 삼았다. 선조 실업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 실업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헌문관의 차자를 가지고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솔하고 추잡한 사람이란 부분부터 실로 그 노여움을 격화시켰다는 부분까지의 말뜻을 알 수가 없다. 헌문관에 물어보라. 선조 실업 100억 원, 선조 31년 10월 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헌문관이 회개하기란 이른바 경솔한 사람이란 바로 이 경전입니다. 뭐라고 말한 일이 있으므로 그의 매부인 이 덕형까지도 남들에게 만약 이 사람을 통청시키지 않으면 화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한두 명의 전랑이란 바로 남이공과 이필영입니다.
전일 정석에 판서 홍진은 마침 오지 않고 참판 오억령은 지방에서 처음 돌아와 공론을 알지 못하자 이공등이 이 틈을 타서 경전을 지평의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였습니다. 억령이 곤란하게 여기자 이공등은 판서가 이미 허락하였다고 하니 억령이 부득이 따랐습니다. 이는 홍진이 본래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공등이 억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 후 여론은 경전이 통천된 것을 매우 놀라고 분하게 여겼습니다. 억령은 난관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즉시 병을 구실삼아 사표를 제출을 하였으며 홍진도 또한 난관들이 기만한 것을 분하게 여겨 사람을 만나면 말하고 인하여 사표를 제출하였는데 필형의 무리는 태연하게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일 정석에서 필형이 또 경전을 대간의 후보에 추천하려고 하자 홍진과 오억령이 좋지 않게 여기니 필형은 경전의 통천 여부를 나는 알 수 없다 하며 억지로 의망하려고 하자 홍진과 오억령은 자기 의사를 고수하고 따르지 않으니 필형은 노기가 충천하여 붓을 던지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중이 모인 곳에서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은 윤홍이 최운 어사로 차출되었다는 말을 듣고 병조의 관원들이 모인 곳에서 이 필형과 서로 말하기를 영의정이 일찍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명망이 없으므로 보내지 않더니 이제 마침내 차출하여 보내니 그가 사당을 부식하는 데는 좋겠지만 어째 나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가 한 것입니다. 혹은 과감히 말 잘하는 것을 꺼려서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전일 유숙의 상소에 영의정이 이 이첨을 내보낸 것은 그가 과감히 말 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대저 여러 소인들이 영의정을 모함하려고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근본 몹시 성이 나서 일어나는 것은 영의정이 남이공과 김신국과 윤홍 등을 어사로 임명하여 보낸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므로 또한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한 일이다. 이 필형 등의 이 같은 일로 대간과 관학의 유생들이 영의정을 논죄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했다. 그리고 한번 최운 어사로 보냈다고 하여 영의정을 모함한 것도 알지 못했던 일이다. 계사는 모두 잘 알았다 하였다.